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오후 2시였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29살의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으로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태준과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였고 태준 본인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 명숙은 딸의 결혼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번 결혼은 딸의 행복은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이날을 위해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한복을 맞췄고 머리도 미리 예약해서 손질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양가 부모와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귀부인 특유의 우아함을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유나를 보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웨이터 한 명이 물을 따라주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명숙의 물잔에 물을 따를 때 그가 재빨리 작은 쪽지를 명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은밀히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님, 저랑 결혼 약속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명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태준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웨이터를 찾아 눈으로 쫓았습니다. 웨이터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명숙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명숙은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쥐고 있는 쪽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웨이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 남자친구 준호였습니다.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그녀는 준호와 열렬히 사귀었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서 준호를 차갑게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점점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른 테이블의 음료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유나의 테이블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태준이 그를 불러 물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태준의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태준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분, 저 기억하시죠? 갑자기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약혼녀를 아세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죠. 4년 전까지 저희는 연인이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었으니까요.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난동을.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동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 이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나 저런 적 없어.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나 씨, 당신 기억 안 나세요? 4년 전 5월 당신이 임신 사실을 알려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죠.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시고 회사도 그만뒀더군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딸이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했던 것, 회사를 옮긴 것, 그리고 한동안 눈에 띄게 아파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유나 씨, 답해보세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저를 스토킹했어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이에요. 뒷면의 날짜 보이시죠? 그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초음파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유나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는 격분하여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바보로 보입니까? 이런 뒷배경이 있는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는 없소. 태준의 어머니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겠네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희 딸 말 좀 들어보세요.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나,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설령 있었다 해도 숨기면 안 되는 거잖아.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하지만 증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유나 씨는 저와 헤어진 후 3달 만에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봤다고 알려줬어요. 그 말에 유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다 진짜였어? 너 정말. 태준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태준의 가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명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 교육 잘하셨네요. 훌륭합니다, 정말. 그 말에는 차가운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떠났고 유나와 명숙만 남겨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사과하며 준호를 끌고 갔습니다. 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준호는 끌려가면서도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심정을 알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는 거예요.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명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유나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문자도 읽심만 당했습니다. 태준의 가족들은 이미 주변에 소문을 퍼뜨렸고 유나의 회사에도 이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회사에서도 냉대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유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 연락해서 준호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사실 그는 웨이터가 아니라 단지 그날 하루만 친구의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준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잖아.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는 약한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4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겨우 버텼죠. 이제 우리는 동등해진 거예요. 유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태준이한테 가서 오해를 풀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그때 나한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정말 내가 아기를 지웠다는 거 확인한 거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반응을 보니 맞는 것 같네요.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확실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말한 것이었고 자신이 그 순간 부정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한 거야?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게 사실이고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당시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자신의 커리어도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결정을 내렸고 수술을 받은 후 준호를 만날 면목이 없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만족해? 복수 성공한 거야? 준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족? 전혀요. 이렇게 해도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단지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때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누구야? 잠시 후 임신한 여자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손님이에요.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그랬던 것처럼.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새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그냥 두지 그랬어?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우연히 당신 결혼 소식을 들었죠. 친구가 청첩장을 받았더라고요. 그 순간 4년 전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유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4년 전의 임신, 낙태, 그리고 도망쳤던 이유까지. 명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잖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조용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카페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함께 있었고 배는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유나는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어진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처는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과 책임,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이죠.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 그 상처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수는 결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채로 남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준호의 복수가 과했을까요? 아마도 둘 다 맞는 말일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